그다음에 이제 그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더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뭐 이번에 나온 키워드가 이제 강대강 선대선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예. 사회 정책에 있어서의 이제 총함의 결론은 한마디로 뭐 적대 세력들과 강권을 휘두르는 대국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일관되게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총함의 결론입니다.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옳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식의 대외사회 총적 방향은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즉 핵무력 완성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정치 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원칙적인 문제는 외교의 사명으로서 우리 당의 존엄과 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 자주의 원칙으로서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적대 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우리 국가의 정상적 발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외교전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 공동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해서 국가의 대외적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바꾸겠다라는 게 대외정책의 원칙적 관점입니다. 어쨌든 이게 좀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분위기가 어쨌든 그 굉장히 그 핵무력을 보유한 그런 어떤 전략구사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그렇죠. 대외 관계나 외교도 좀 큰 틀에서 보자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죠. 국제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무슨 이렇게 그 대미 담판기의 어떤 그 대화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원칙적으로 돼야겠고 반미 국제 연대 전선 이런 아주 전통적인 그렇죠. 어쨌든 이런 기조로 확고히 밀고 나가겠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2018년부터 어쨌든 간에 그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쭉 보여준 걸 보면 북중러해가 전략적으로 단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중국을 움직여가지고 북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낡은 사고방식에 꺼져 있는 그런 그 전문가들도 좀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미 중국은 돌아섰어요. 중국은 돌아섰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섰어요? 미국에서 북으로. 미국에서 그래서 북중러 간의 전략적 단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북중러 간의 전략적 단결이 이미 작년에도 여러 차례 보여줬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여러 차례 친서도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도 김정은 총부서도 어쨌든 여러 차례 시진핑 주석한테 친서를 보내고 또 러시아와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대표적인 그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국제안보기구가 상하이협력기구인데 상하이협력기구가 기존에 한 14개 뭐 대화 상대국까지 합쳐서 한 14개, 8개, 4개, 16개국이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16개 나라들이 추가로 또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을 해서 확 진짜 세계 최대의 안보기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외국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외세 배격 반제 자주 입장을 상하이협력기구의 공식 입장으로 천명을 했죠. 작년 11월입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반제 자주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올해는 아마 또 그게 더 강화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8차 당대에서 보면 어쨌든 북이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강대강 근데 선대선은 원칙적 입장으로 대외 관계를 대응하면서도 이제 북중러 또는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 등등과 포함해 이제 반제 연대 전선을 강화하는 매우 공세적인 이제 대외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 문제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어떻게 그렇죠. 표현이 되는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상황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건데요. 이거 잠깐 보여주시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 딱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역의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하여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선의의 노력과 최대의 인내심을 발휘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 하에서 최대한도로 선의를 가지고서 인내심을 발휘해서 크게 긴장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더 극심해졌다. 더 극심해졌다. 이게 이제 상황 인식입니다. 그래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합의한 대로 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그러한 북미 간의 합의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2019년 1월달 신년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신년사에서 표현했고 그것을 새로운 길로서 나간다. 이라는 개념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대북 적대 정책이 폐기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는 이제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이런 그 선언을 이번에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완화되고 또 대화와 긴장이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이제 끝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종식될 때까지 군사적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이제는 그런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또 영원한 평화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의 기본 방침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천명됐던 사실상의 새로운 길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대외의 방침으로 예, 예. 했다 이거죠. 예, 당대의 예, 결정으로 예.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승격시켰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아주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당면 대외 정치 활동의 초점은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이다. 이렇게 저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저게 아예 공개적으로 딱 밝혔죠. 네. 예. 제압과 굴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압과 굴복. 어떻게 굴복을? 뭐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뭐 굴복이라는 건 힘으로 하는 거지 뭐 말로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힘을 보여줘서 스스로 굴복하든지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국가 방위력이 적대 세력들의 위협을 영토 바깥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예.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그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대목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장면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뭐, 그 그러니까 영토 뭐, 밖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을 미국 얘기하는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한미연합 훈련을 하게 돼서 네. 실질적으로 또 위협을 가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먼저 선제적이니까 네. 선제적으로 괌이나 하와이든 어쨌든 그 앞바다에 옛날에 그 이용호 외무상이 수소탄 시험을 하겠다. 네. 거기다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네. 어쨌든 강력한 그 대응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제압을 해서 결국은 미국의 안보 불안정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그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게 되면 벌이려게 됐을 때 영토 밖에서 그렇죠. 미국을 향해서 예. 북도 군사훈련을 한다 이런 군사훈련을 떠나서 아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네. 대응을 하는데 그 대응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 과거 예를 보면은 여러 가지 위협적인 표현들을 썼었죠. 북에서도 미국에 네, 대해서 네. 뭐 괌 앞바다에다가 수소탄을 터뜨린다는 둥, 네. 한 방이면 간다는 둥 네. 이런 등등의 표현을 썼었는데 예 아무튼 선제적으로 제압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대조선 적대 정책을 처리한다면 네. 선대선으로 나갈 수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강대강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어쨌든 그래서 대남 정책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적대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관건인데요. 네. 어쨌든 적어도 지금까지 상황 인식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이 더 극심해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게 북의 입장이라고 칩시다. 네. 북의 입장이라고 치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래도 이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갔는데 미국 쪽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국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대선이 아주 재밌겠는데 대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뭐 1시간 이상을 그거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바이든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프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도 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본인은 누굴 좋아하세요? 예? 본인은 누굴 좋아하세요?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그거 갖고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넘어갈까요? 할 얘기 많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넘어갑시다. 여하간 분명한 거는 바이든 정권은 군산 세력을 대변하는 정권이다. 이거는 어쨌든 과거의 오바마 정권, 부시 정권의 맥을 잇는 정권이고 그리고 과거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그리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그러한 세력이 다시 또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작년 11월에. 규칙은 이 국제정세의 규칙은 미국이 정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되찾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어쨌든, 과거에 그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어쨌든,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방침에서 벗어나서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세계 경찰은 둘째치고 내일 그 취임식인데 거의 자기도 보호를 그렇죠. 못하는 거지 계엄령 수준이잖아요. 거의 지금? 군사정권 수준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안방을 좀 잘 지키. 그렇지. 자기 백악관도 지금 못 지켜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쨌든 막고 정권을 출범시키겠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은 군사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면서 정권을 탄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군사정권이지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바이든 정부의 그 대북 전략은 어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보면 바이든의 외교 안보 라인을 딱 보게 되면 좀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바이든의 외교 안보는 한마디로 호전적인 군사 세력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군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또 백악관의 커트 캠벨. 예? 이 커트 캠벨이라는 인물이 자기를 아시아의 짜르, 아시아 짜르라고 표현했죠. 그런 짜르라는 표현을 조정관, 중동 짜르가 있고요, 네. 아시아 짜르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스스로 직책으로 만들었어요. 바이든이 짜르가 뭡니까? 잘라버린다는 거, 짜르. 잘라버린다는 건 좋겠는데 체질 좀 있으면 잘리겠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들이 황제라는 얘기입니다. 짜르가 러시아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아시아 짜르면 결국 뭐야? 아시아의 내가 황제다 이라는 얘기입니다. 커트 캠벨이라는 이 차관보급의 이 친구가 자기가 차관보급에 조금 더 승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시아의 황제다. 아시아 정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웃기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 이 아주 오만한 이런 태도인데요. 어쨌든 토니 블링컨은 오바마 정부 국무부 부장관 했던 인물이죠. 바이든의 외교안보 특보를 오랜 동안 했고요. 그래서 북의 행동 변화는 지도부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일종의 참수작전을 했던 인물들이고요. 북에 대한 제재 압박을 지속해야 된다. 이런 인물이죠. 생긴 거는 잘생겼는데 말하는 건 아주 악랄합니다. 별로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예. 그렇게 사진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웬디 셔먼 저 사람도 부장관을 이번에 하는데요. 북의 비핵화 우선이다. 좀 많이 국내 알려진. 그렇죠. 지난번 오바마 커트 때. 캠벨도 오바마 때 아시아 중심축 정책, 이 아시아 피보트 아시아를 입안했던 사람이고 아시아의 짜르라고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저 로이드 오스틴이라는 저 장관은 국방장관으로 됐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군수 전문가로서 어쨌든 미 군산박합체에 미인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물이죠. 어쨌든 이런 인물들이 지금 대거 한마디로 구구 세력들이 대거 포진됐습니다. 포진되어 있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의 그 쿠데타를 배후에서 주장했던 빅토리아 눌란드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을 그때 엄청난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죠. 우크라이나 쿠데타 일으키는데 50억 들었다 이렇게 가지고 그게 노출되는 바람에 아주 미국의 그 대외 개입 정책이 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도 이번에 다시 국무부에 복귀합니다. 결국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그 대북 강경 라인들, 그 다음에 그 호전적인 군산복합체 파견 인사들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에 오바마가 했던 이 전략적 인내라는 게 이게 말로만 인내가 아니고 실제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가지고 북을 고립 압살시키려고 했던 게 사실은 전략적인 인내 정책인데 그래서 사실 오바마 시기에 전쟁이 2번이나 날 뻔했잖아요. 2013년에 또 2015년에 전쟁이 2번이나 날 뻔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할 정도로 이제 대북 관계를 적대 관계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미국의 군수 산업들의 이해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기 팔아먹고 그래서 한반도를 계속적인 긴장지대로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전쟁은 또 싫어 안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팔다리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전쟁은 안 하려고 하면서 긴장 상태는 유지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그러한 전략을 어쨌든 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그런 시도를 한반도에서 하지 않을까. 한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한미연합훈련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과거의 방식대로 한다면 어쨌든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충돌 예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도 예. 역시 그러니까 대화보다는 현상 유지 네. 또는 긴장 한미 유지. 군사동맹과 긴장 격화. 어쨌든 과거 옛날 방식 그대로죠. 예, 네, 그런 그런 악순환을 거를. 계속 해보겠다 이런. 그러면서 예. 이제 결국 이제 장기적인 대결이 장기 구도화되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양상으로 그렇죠.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전략적인 예, 투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좀 특징으로 이제 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해서 이제 그 이번 8차 당대에서 있는 그 남북 관계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대외 전략, 대미 전략 등을 이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요 대목은 일단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